꼭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꼭지는 한의학의 미래 비전이고요. 한 꼭지는 허준할매 최정원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꼭지 중에 어느 꼭지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삶의 이야기요. 네. 멋지십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가끔요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한의학의 미래 비전을 먼저 듣고 싶다고 하는 이상한 정신 가진 분들이거든요. 저부터도요 대단한 거창한 이야기보다 한 인간의 진솔한 삶이 더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맞죠? 자,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으로 여자 선생님이 오셨어요. 각자 자기 꿈을 적어내래요. 제가 떡하니 종갓집 맏며느리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나오래요. 야 최정원, 너는 반장에다 공부도 잘하는데 도대체 종갓집 맏며느리가 웬일이니? 너 같은 애가 여성 인권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유가 뭔지 한번 발표해봐 하는 겁니다. 제가 딱히 뭐 대단한 경로사상이 있거나 아름다운 전통의식을 계승하고 싶은 뭐 그런 대단한 가치관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순전히 친정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지 친정어머님은 화면이 하나 더 내려갔네요. 지 친정어머니께서는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셔서 소아마비 시동생까지 길러내시고요. 시동생이 소아마비 장애이니까 동서도 장애여인을 받겠죠.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 장애 부부가 살림을 제대로 못 꾸릴 것 같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셨는지 살림을 안 내시고 저희 집에서 사촌 3명이나 날 때까지 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을 크게 쓰시는지 불화 한 번 없이 너무나 오해 있게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참 어머니가 대단한 여성이구나, 정말 멋있는 녀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종갓집 맏며느리가 됐을까요? 됐을 것 같으나요? 자, 4대가 시조 부모님부터 저희 아이들까지 4대가 13식구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등골이 휘는데요. 매 행사 때마다 한 달에 평균 행사가 2번 이상 치러지는데 제사에, 명절에, 생신에 매 행사 때마다 손님이 100명 이상이 오세요. 지금이 아마 다 이런 행사를 이렇게 호텔에서 하거나 뷔페에서 하거나 식당에서 하죠. 그런데 30년 전에 그 옛날에 뷔페가 어디 있습니까? 원주시골 에서 열흘 전부터 다 집에서 그 음식을 하는 겁니다. 정말 등골이 휘고 뼈골이 휘죠. 그럼 제 등골이 휘어갈 때 남편님께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퀴즈 내보겠습니다. 1번,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면서 고맙다, 사랑한다며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다. 2번, 아니다, 코빼기도 안 보였다. 몇 번일까요? 2번. 저기서 1번이 나왔는데요 2번이 다수를 차지하는군요. 네,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정치를 한다고 새벽에 나가면 밤중같이 들어와요. 코빼기도 안 보이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제 발등 찍은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등 떠만 것도 아니고 제가 자청해서 간 거잖아요. 자, 진짜 이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미열이 살살 나더니 잦은 기침이 자고 나면서 낫지를 않아요. 밥맛이 없더니 아예 밥을 먹을 수 없어요. 나중에 몸무게가 20kg 이상이 빠지면서 이 키에 몸무게가 43kg인가 44kg인가 뼈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중병에 시달리는데 꼬박 3년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환청과 환상이 들리대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산에를 빈몽사몽간에 올라가서 산 중턱에 앉아 있는데 저 산 밑에 웬 상여 하나가 찌그러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어머, 누가 죽었나 봐. 저렇게 상주들이 슬피 오네. 누가 죽었지? 그러는데 누군가 갑자기 옆에서 제 손을 턱 잡더니 이상하잖아. 이제 가야지. 턱 돌려다 보니까 바로 저승사자입니다. 진짜 TV에서나 보던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제 손을 끌고 가는데요. 제가 얼마나 저항을 하면서 울며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나는 갈 때가 아니다. 저 어린 두 딸을 두고 다른 사람은 다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어린 두 딸을 두고 어떻게 가냐고 발버둥을 치다 나니까 저승사자님께서 손을 슬그머니 놔주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온몸이 비 맞은 듯 온몸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했으면 매일과 환상과 환청에 시달렸을까요? 그날 제가 유서를 썼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더없이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두 딸들에게 마음이 큰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 여성의 가장 큰 덕목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의 여성이 되어주길 바란다. 남편에게 할 말이 없어요. 자, 어느 날 친정아버지께서 저를 큰 병원에, 서울의 대학병원에 데려다 입원을 시키셨죠. 며칠 걸려 온갖 검사를 다 하더니 의사가 수술을 포기합니다. 집에 데려가서 건강식이나 잘 해먹이라고 하더랍니다.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병원을 나오셔서 고속버스를 타고 원주까지 가는 동안 한 말씀도 못 하세요. 고속버스 안에서 제 손을 꽉 잡고 눈물만 흘리세요. 이렇게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다시 아기를 낳아서 키우듯이 저를 키우시는데요. 제가 뭘 먹지를 못하니까 미끈미끈한 달걀을 하나 먹여요. 그나마 넘어가니까 한 끼에. 그리고 그것조차 못 먹어서 다시 토하면 어머니께서 요구르트를 하나 얼른 먹이세요. 토하지 말라고. 그리고 개소주하고 흑염소 소주를 장복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결정적으로 죽음에서 건져낸 게 바로 민간요법인 약초들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죠. 의사도 포기했는데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약초들이 저를 살리다니요. 그렇게 2년을 부모님께서 저를 다시 키우시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나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조금씩 생기대요. 유서를 다시 썼습니다. 내가 죽으면 할 수 없고 만약에 살아난다면 한의사가 돼야겠다. 그리고 대가 없이 생명 살리는 일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제가 유서를 다시 쓰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7.8기 만에 한의대를 가게 되고 한의학 석박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했던 공부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과정에서는 학생 회장도 해봤고요. 박사에서는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푼수다 이게. 그러니까 제 자랑을 더 속에선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박사까지 하고 났는데 막상 환자를 치료하려니까 제가 몸이 너무 약해서요. 침 한 사람만, 환자 한 명만 침을 놔줘도 머리끝에서 등줄기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이건 뭐 남의 생명을 고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는 거예요. 이거를 어떡하지?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꼭 환자에게 침을 놓고 약을 조제해주고 한의원을 열어서 돈을 버는 것만이 생명
사고 살리는 길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방바이오 생명과학 연구소 연구소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연구소와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 등과 함께 한약재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쯤에 제가 큰 사고 하나를 칩니다.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을까요? 큰 사고 하나를 치는데요. 자, 이번에는 좋은 사고입니다. 세계 최초로 무통체알침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통체알침이 뭔지 모르시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세계 최초이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박수 먼저 좀 쳐주세요. 바로 이건데요. 병원에 가면은 피 검사를 할 때 손끝을 찔러서 피를 뺄 때 이걸 사용하죠. 당뇨 환자들이 당뇨를 혈당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매일 이거로 찌르죠. 그리고 한의원이나 가정 등에서 사혈을 시킬 때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이게 가끔 한번 찌르면 뭐 그런 대로 아파도 참을만 해요. 그런데 매일 찌르는 당뇨 환자나 병원에서 사혈을 받을 때 이게 엄청 아픕니다. 정말 욕 나오게 아파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제가 100년 만에 세계 최초로 전혀 아프지 않게 체열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국내 특허 6건을 등록을 마쳤고요. 세계 43개국에 개별 특허 PCT를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체열용으로 우리나라 건축기업에서 세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피부를 찌르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까요? 도대체 원리가 뭔지 궁금하시죠? 뇌신경 교란 원리, 게이트 컨트롤 티어리인데요. 자, 간호사가 병원에 가면 주사를 놓기 전에 엉덩이를 탁탁 때리고 주사를 찌르죠. 왜 그러죠? 그렇죠.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 아프지 말라고 때리는 겁니다. 바로 그 원리인데요. 간호사가 엉덩이를 탁탁 때리는 것은 촉각입니다. 그렇죠? 주사가 찌르는 것은 통각입니다. 촉각과 통각을 동시에 가했을 때 뇌에 전달되는 감각은 통각이 아니라 촉각이 먼저 전달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쯤에서 머리 좋은 분들 벌써 이해가 되시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를 침이 찌릅니다. 그러면 피부가 통증을 느끼는 걸까요? 아닙니다. 척추를 따라서 신호를 전달해주면 최종적으로 뇌에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뇌를 마취시키면 수술을 해도 배를 갈라도 안 아픈 거잖아요. 이래서 먼저 간호사 손처럼 촉각을 척척척척 유발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고개 탁탁 건드렸을 때 빠르게 침이 찌르고 나오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원리를 바로 이 침 끝에다 그 장치를 둔 겁니다. 이해가 100% 이제 되셨죠? 그러니까 더 이제 장한 일이죠. 이쯤에서 제가 개발은 성공했는데 이게 시제품이 나오고 상용화 단계에 이르니까 제가 할 일이 이제 줄어들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 바로 내가 뜻을 세웠던 대가 없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할 때가 지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한번 생명 살리는 일을 해보자. 내가 동영상 하나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을 때 그 동영상을 보고 한 사람의 생명만 건질 수 있다 하더라도 5년만 하면 500명은 내가 살릴 수 있겠구나. 그거를 나를 살리신 부모님께 대한 은혜 갚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말씀이 좋아. 뭐 은혜가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충만하게 말씀이 좋아. 그런데 신도는 딸랑 자기 거적 합쳐서 20명. 그러면 이 목사님 말발이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그래서 유튜버 최정원도 신도인 구독자를 확보하려면 구독자부터 뭐 몇만 명 이상 확보해놔야 저의 선한 뜻이 먹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 전략을 세우죠. 첫 번째, 채널명은 기억하기 쉽게 허준할매로. 그 다음에 내용은 유익하긴 하지만 누구나 들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재밌게. 더 중요한 건 동영상 한 편 한 편마다 나의 진심을 다 담아서. 자, 운영 전략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동영상을 올리자마자 하루 1000명씩 구독자가 늘어가는데요. 전혀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4개월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 8개월 만에 구독자가 20만 명. 이때쯤에 한 출판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허준할매님 책을 내시죠. 그게 바로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님이십니다. 도구일보감에서 쏙쏙 뽑은 허준할매 건강 솔루션이 되죠. 1세는 완판됐고요. 2세를 찍었는데 거의 완판 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가 53만 몇천 명, 곧 55만 명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독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매일 엄청난 댓글이 올라옵니다. 되도록이면 그 댓글에 제가 일일이 답글을 다 달아두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하루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지만 그분들 입장에선 나 개인의 생명이잖아요. 내 개인의 질병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합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댓글을 다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간 수치가 내려갔다, 고혈압 수치가 내려갔다, 당뇨 수치가 내려갔다.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임신을 못했는데 박사님이 시키는 대로 영상을 보고 따라했더니 임신을 했어요. 만성위장병이 나왔어요. 전립선이 완화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심을 다하면 살릴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은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거며 나 자신을 살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53만 구독자를 확보한 인플루언서로서 또 한의 학자로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제 아내 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죠. 최정원, 여기까지 살아내느라 참 애 많이 썼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 그대로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가면 돼.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사랑할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인연되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자, 사랑을 베풀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한의학의 미래 비전인데요. 한 15년 전부터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신의과학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신과학 운동에서 출발했죠. 근대 의과학이라는 게 현미경을 통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서양 의학이 중심이 돼 있죠. 서양 의학은 분석적이고 증명적이며 규격적인 접근 방법이 매우 우수한 의학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동양의학의 전일적이고 종합적이며 유기체적이고 환원적인 세계관을 놓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신의과학 운동 정신은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통합과 상호 보완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답이죠. 그러면 세계 한의학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볼까요? 저는 미국의 전문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를 받았고요. 미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이 전문대학원은 하버드 의과대학 출신 유태인이 설립한 전문대학원입니다. 박사 과정만 둔 대학원이죠. 그러면 자, 세계적인 석학이자 유태인이 그 수많은 학문 중에 왜 한의학을 그 전문대학원에 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유태인이 간다. 간단합니다. 미 산업 분석 기업인 GIA는 세계 한약 시장을 2015년 기준 매년 122조 원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45개국의 한의 대학과 한방병원이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요, 하버드 의대 부속 오셔센터를 비롯해서 종합병원 50군데에 한의사와 양의사가 통합진료를 하는 통합의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시장을 유태인과 중국 의사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요,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중국 한의사들을 세계 시장에 내보내서 요직을 차지하도록 밀어줍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쓰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어떻습니까? 전혀 움직이질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의사들 어때요? 내신 1등급이나 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고 해마다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빨리 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이런 요직에 앉아야 되는데 그건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 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권선복 대표님과 함께 하버드 대학 박사인 임마누엘 베시트라이시 박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는 3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의학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는 이 우수한 한의학을 세계 시장에 알리지 않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권의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번역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정원 박사가 여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임마누엘 박사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임마누엘 박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큰 박수를 보내드렸을 텐데 지금 여주에 가셔서 무슨 중요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셔서 못 오신다고 합니다. 자, 하루빨리 이 책도 영어권 국가에 나가고 또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의사, 우수한 인재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